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김지훈 대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스마트 가전제품 업체에게 광고를 제안한 그 광고 계획에 대한 그리고 예산 세팅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우선은 시장 분석, 스마트 전자제품의 시장 분석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전략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팅이 진행되었던 그 내용을 어떻게 해당 업체에 적용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광고 운영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되고 광고 성과를 내기 위한 소통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분석입니다. 네, 우선 국내 IoT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면서 점점 확대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디지털 광고비도 2017년에 비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년간 꾸준히 연 기준으로 검색량을 보이고 있으며 이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3월 달에 검색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네이버 카테고리 디지털 가전, 생활가전 쇼핑 인사이트 결과 주 타겟은 30대, 40대의 남성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 타겟을 바탕으로 이 타겟의 특징을 파악해서 광고 매체 선정과 그리고 광고 소재 기획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편리함과 삶의 질을 추구한다는 편리미엄이라는 트렌드가 등장하게 되었고 심심가전이라는 트렌드도 같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와 동영상, SNS를 통해 스마트 전자제품 정보를 획득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사이트와 동영상, SNS 이 세 가지를 전부 활용해서 광고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같이 강조하였습니다. 네, 주 채널은 온라인으로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전문몰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가전 구매가 52%를 차지했고요. 20대의 경우에는 소셜커머스와 쇼핑몰을 통한 구매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전자제품의 경우 동영상 광고가 가장 중요한 광고 소재라는 점을 같이 전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광고를 활용할 수 있는 광고 매체는 주로 SNS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SNS에 대한 본격적인 전략은 이후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동영상 광고가 소비자의 정보 탐색을 유도한다라는 점도 같이 전달되었습니다. 네, SNS에서 동영상 소재를 보고 또 해당 브랜드를 보거나 아니면 해당 제품을 보거나 소비자들이 검색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동영상 광고를 진행함과 동시에 좀 네이버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광고 운영을 병행을 해서 광고 매체별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같이 강조하였습니다. 네, 정보 탐색뿐 아니라 동영상 광고를 통해서 구매 전환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광고 접촉 후 구매까지 이어진 경험은 43%이며 그 중에 2030 남성은 50%를 차지했다는 점을 같이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업체의 경우 공식몰과 스마트 스토어를 같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식몰 2개를 운영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2개를 운영해서 총 4개의 판매 채널로 광고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공식몰의 경우는 광고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식몰 페이지로 유입되는 유저의 모수를 픽셀을 통해 쌓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광고를 통해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또한 전환 추적 스크립트를 설치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광고를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성과에 비해 그러니까 광고 성과에 비해선 적은 예산으로 광고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현재 세팅을 바탕으로 어느 식으로 개선해 나가서 성과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을 개선해야 하며 또 신규로 광고 매체를 하나 추천드렸는데요. 바로 동영상 광고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폰서드 광고입니다. 먼저 파워링크 전략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광고 성과를 바탕으로 광고 예산을 정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광고의 경우 파워링크에 비해서 쇼핑 검색이 전환 성과가 우수했습니다. 네, 근데
쇼핑 검색의 전환 성과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파워링크에 과한 예산이 설정되어 있어서 해당 광고의 경우 파워링크를 줄이고 쇼핑 검색의 예산을 가중하는 그런 형태로 변경할 것임을 광고주에게 설명하였습니다. 파워링크의 경우에는 광고를 운영하고 있으나 또 추가적으로 고효율 키워드의 광고 그룹 예산 세팅으로 인해 고효율 광고 그룹의 예산이 조기 오프되는 이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광고 그룹별 예산 설정에서 광고 캠페인별 예산 설정을 진행을 해서 광고 그룹이 조기 오프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파워링크를 그럼 어떤 식으로 광고 성과를 증진할 거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규 키워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이 검색하고 있는데 어떤 키워드로 많이 검색이 되고 어떤 키워드의 결제 전환율이 높았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신규 키워드를 추가할 것이고, 그리고 그 키워드를 그룹핑해서 관리할 것이라는 점을 같이 전달드렸고, 성과 관리를 통해 광고 그룹의 성과가 좋으면 기본 입찰가를 높이는 식으로, 그리고 특정 키워드에 그 전환 성과가 높다면 해당 CPC 자체를 올려버리는 그런 식으로 성과 관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가전제품이라는 키워드 같은 경우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CPC 단가를 아무리 높여도 후순위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세부 키워드를 확장을 하면은 CPC를 70원만으로 세팅을 하여도 경쟁사가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1위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추가 키워드를 공격적으로 확장하겠다라는 내용을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쇼핑 검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세팅의 문제점을 먼저 짚어드렸는데요. 광고 효율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 세팅, 그러니까 효율이 좋지 않은데 돈을 많이 쏟고 있는 세팅이 되었다는 점을 파악을 해서 이거를 유지보수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기기별, 그러니까 PC 모바일 광고가 분류되어 있지 않아 광고비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같이 전달하였으며,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서 광고 캠페인명과 광고 그룹명을 전부 바꿀 것임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을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광고를 운영하고 있고 예산도 꽤 많이 쓰고 있는 그 고도몰 광고에 전환 성과 측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였던 고도몰의 광고 효율을 측정할 수 없으니 전환 스크립트, 네이버 프리미어 로그 분석을 설치할 예정이라는 점을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어느 식으로 앞으로 광고가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우선 판매 채널, 그러니까 고도몰과 스마트 스토어 총 4가지로 광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4판매 채널 중에 효율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다라는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환 스크립트를 통해 전환 그 성과를 파악한 이후에 판매 채널별 효율을 파악할 예정이고, 그리고 판매 채널별 효율에 따라서 예산을 분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판매 채널별로 캠페인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효율이 잘 나는 제품과 효율이 잘 나는 광고 그룹의 CPC 예산 최적화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선 광고주와 만나기 전에 저는 먼저 이관을 진행을 해서 먼저 1차적인 유지보수를 진행한 상태였는데요. 판매 채널별 예산 설정을 통해서 광고 캠페인을 수정하였고, PC 모바일을 분리하여서 스마트 스토어와 고도몰로 캠페인을 운영하고 그 안에 광고 그룹에서는 판매 채널별 PC 모바일로 세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지보수 세팅을 진행했다는 점을 광고주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쇼핑 검색의 경우 클릭률이 품질 지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A/B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쇼핑 검색의 품질 지수를 올려서 광고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A/B 테스트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어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제안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브랜드의 키워드 자체 검색량이 적기 때문에 추후에 진행할 점임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브랜드 검색 광고 진입 시기에는 진행하는 키워드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대 매출을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입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드는 순간에 같이 제안을 드릴 예정이라는 점을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이어서 SNS 매체를 제안하였습니다. SNS 매체의 특장점은 첫 번째 네이티브 광고, 두 번째
모바일이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 세 번째는 동영상 광고가 진행하다는 점, 네 번째는 정확한 타겟팅으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라서 스마트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업종의 경우 20, 30대 남성을 타겟으로 동영상 광고를 집행할 것을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네, SNS 광고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소재 테스트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홍보 포인트를 점검, 어느 특장점을 소비자들에게 노출을 시켜야 전환율이 높았는지를 테스트할 예정이라는 점을 같이 전달드렸고, 광고 소재를 이미지로 했을 때, 슬라이드로 했을 때, 동영상으로 했을 때 어떤 광고가 더 효율적인지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겠다는 점을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NS 광고를 운영을 하면 수많은 노출 위치에 광고가 등록되게 되는데요. 이 등록되는 위치에 효율이 안 좋은 위치는 광고를 아예 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노출 위치 또한 효율이 좋은 노출 위치만 세팅을 해서 광고를 송출하겠다는 점을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타겟팅, SNS의 타겟팅 최적화 프로세스도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초기에는 고도몰에 픽셀이 설치가 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쌓여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셀의 사용자의 모수를 축적하기 위해서 트래픽 캠페인을 운영을 하면서 전원 캠페인도 같이 운영을 할 예정이라는 점을 같이 설명드렸고, 점점 모수가 쌓임에 따라서 트래픽 캠페인의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전원 캠페인의 예산은 점점 늘어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 타겟팅 안에서도 최적화를 진행하겠다라는 점을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GFA, 네이버 프리미엄 지면에 광고가 노출되는 GFA를 제안하였고, 그리고 카카오 모먼트, 다양한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카카오톡 채널 추가까지 받을 수 있는 카카오 모먼트 광고도 제안을 하였으나 우선적으로 SNS 광고에 진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바이럴 마케팅 언론 보도를 제안하였습니다. 브랜드 스토리를 알릴 수 있는 정보 정당성, 정보 전달성 언론 기사를 노출시켜서 소비자의 탐색 과정을 위한 기사를 송출할 점을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진정성 있는 후기로 게시글을 작성하여 네이버 뷰 섹션을 저희 브랜드로 점령할 것임을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에는 회원가입 이벤트, 첫 구매 이벤트, 첫 쿠폰 발급 이벤트, 플러스 친구 추가 이벤트, 상품찜, 스토어찜 이벤트를 같이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같이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매체별 예산 분배안에 대해서 제가 1차적으로 짜서 같이 전달을 드렸어요. 우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광고의 경우 쇼핑 검색이 먼저 효율이 좋다는 점을 기존 데이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핑 검색을 예산에 집중해서 먼저 6월달 광고를 집행한 후에 네이버 SA 광고에서 광고 최적화가 완성이 된다면 DA 광고로 첫 번째 SNS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찾아가는 DA 광고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렸고, 그 후에 SNS가 안정화된다면 카카오 모먼트나 GFA 광고를 같이 운영하면서 다매체 광고 전략을 진행하는 것을 같이 제안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어느 식으로 저희와 함께 진행이 된다면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네, 먼저 광고 소재의 경우 제가 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어떤 이미지 소스를 공유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글 드라이브를 같이 운영해야 된다는 점을 먼저 전달드렸고, 그리고 광고를 진행을 하면 이제 데일리로, 위클리로, 그리고 먼슬리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내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케터도 확인해야 되고 광고주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운영을 해서 일자별 노출, 클릭, 전환 성과를 공유하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점을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SA 성과 레포트인데, 이런 경우에는 CPC 단가를 급격하게 조정해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광고주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단 예산이 막대하게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컨펌을 받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SA 성과 레포트의 CPC 단가를 어느 정도로 변경해서 어느 정도를 매출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같이 먼저 공유드리고 소통할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 가전제품 업종의 SA 검색 광고의 예산 최적화에 대한 내용으로 제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AMPM 글로벌의 김지훈 대리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광고를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쌓아 놓으셨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광고 매체를 활용하셨지만 그 매체의 효율에 따라서 예산이 가중되고 조절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점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본부 3팀 김지훈 대리에게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전달드리며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